어려운 발표들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우리가 이 충주 지역을 이제 새롭게 이 충주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 혹은 새로운 방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가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충주 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갈 거고요. 먼저 1995년 이후 지방 분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익숙해져서 사실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아마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한동안은 이제 생소하게 들렸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지방으로 이제 행정이 분권되면서 단순히 행정의 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닥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컨텐츠화하고 발굴하고 또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지역이 마치 경쟁하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보하려는 노력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두 지역 이상에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허균의 고향은 강릉이고요. 홍길동전 내에서 홍길동의 고향은 장성입니다. 문제는 강릉도 장성도 모두 이 홍길동전이라는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홍길동전을 가지고 축제도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정책을 확보하고 있는데 두 개 지역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싸우는 거죠. 실제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갖는 역사 문화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갖고 왔고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그 문화유산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단순히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더 현대 트렌드에 맞게 혹은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 문화 콘텐츠 활용을 한다 등등의 요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꾸고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종의 하나의 경향성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경향성이 좋은 경향성이라기보다는 다소 나쁜 방향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역의 축제 같은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축제 가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이제 흔히 말하는 몽골 텐트라고 하는 거기 속에서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음식을 팔고 똑같은 노래가 들리고 결국에 이제 나오는 연예인들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각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지역 문화를 대표한다는 목적으로서 발굴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역사 문화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 문화 자원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역사 문화 자원이라는 게 골고루 분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많게는 수천 년부터 적게는 수백 년 전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역사문화 자원이 많고 어떤 지역은 역사문화 자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적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중적인 인식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특정 왕조와의 관련성이 높은 지역은 그 역사문화 자원이 대중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죠. 왜죠? 아주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부여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충주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은 물론 삼국이의 문화를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단점이자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충주했을 때 떠오르는 특정 왕조의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주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어. 그런데 고구려는 어떤 지역과 신라는 어떤 지역과 백제는 또 어떤 지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중적인 관심도는 낮아지게 되죠. 특히나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특정한 역사 문화를 보기 위해서 지역을 찾는 방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 자원 자체는 아주 소중하고 계속해서 갖고 발굴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을 찾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대내외 넓게 알리는 데 있어서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와의 경향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역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했던 이 역사성의 관계가 과연 현재의 경향성, 예를 들어서 지금 대외 외의 사람들이 충주를 인식하게 하는 것과 얼마나 맞닿을 수 있느냐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역사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향성을 갖고 있다면 혹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것이니까 우리 충주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소중한 것이니까 아무리 세계 만방에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바라본 정체성으로서 대표성을 갖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역사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거꾸로 충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청명주보다 토끼소주인데요. 제가 이제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 우열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경향성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맞출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대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대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오신 이재민 선생님 대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최근에는 성심당입니다. 네. 이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전하면 무조건 성심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정감사에서 빵집 월세로 국회의원들 싸우는 모습을 사실 이전에 우리 볼 수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심당이라는 하나의 빵집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대표성을 갖습니다. 사실 이 성심당은 이전부터도 대전의 대표적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무형유산이로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성심당은 장소잖아요. 그럼 유형유산인데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심당 자체가 그냥 성심당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유명한 빵집으로 남는 것으로 아니야. 왜 지역마다 유명한 빵집들 있잖아요. 안동에는 뭐 맘모스 빵집이 있고 군산에는 이성당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대전은 그야말로 노잼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가면 할 게 없다. 스스로 대전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성심당이 있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건데요. 대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를 말했을 때 마지막은 무조건 성심당으로 끝납니다. 예, 그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코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이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러 갔다가 있으면 먹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빵 하나를 먹으려고 대전까지 사람들을 이끄는, 심지어 오랫동안 줄 서야 되고 뭐 실제로 맛있긴 맛있지만 특별한 맛은 아니거든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진짜 막 환호가 터질 그런 맛은 아닙니다. 예, 그냥 맛있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가 되어간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죠? 정답이 있는데요. 충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사과가 떠오르시죠? 실제로 충주하면 사과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충주 분들이시잖아요. 진짜 사과를 우리가 충주가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요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충주는 사과를 우리의 대표로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만들었더라고요.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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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사과 사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맛있는 사과. 사과. 충주 사과. 이런 영상입니다. 네. 재밌죠? 네. 어쨌든 우리는 충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코드로서 사과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에서도 사과를 충주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자체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실제로 사과 생산지가 점점 북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사에서 저는 이 기사를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져온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사과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자라는 과일로 여겨졌으나 너무 화가 나잖아요. 충주 사람으로서. 그렇죠? 여기에 충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충주 사과가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대중적 인식은 혹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사과하면 바로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과연 충주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충주 사과 맛있고 좋고 우리를 대표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충주의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여질 때 과연 그것이 외부의 시선에서도 똑같이 인식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안 좋은 이슈까지 있었죠. 예. 실제로 미국 마트에 갔는데 충주 사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마트에 있는 충주 사과는 1,700원인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하나에 3,000원인 거예요. 왜? 충주 사과가 충주에서 3,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700원이다. 너무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유통과 계약 방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는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제 지금의 경향성은 충주와 사과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 생산지가 더 북상한다면 그나마도 쉽지 않게 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던 와중에 하나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외부에 선물했을 때에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청명주라는 술인데요. 이 저희 학교 주변에 있죠. 중원당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이런 이제 술입니다. 실제로 많이 드셔보셨나요? 청명주 원래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이런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주계통, 우리 정종이라고 많이 하죠. 청주계통의 술이고 가양주의 형태, 집 안에서 이제 전통주를 만드던 것들이 발전하고 현재 이렇게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충주 청명주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면면이 전승돼 왔잖아요. 청명주는 사실 충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닌데 다 다른 데는 맥이 끊기고 이제는 충주에만 남아 있는 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근데 이 청명주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추석 선물 세트에 청명주가 들어간 거예요. 충주 특산으로. 그래서 여기 특히나 이 가운데 이제 아이고 가운데에 딱 하니 청명주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 갑자기 생산이 엄청 높아지고 청명주 특산 판매하는 곳도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 청명주를 많이 찾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정도면 우리 충주를 대표할 만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술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어떤 거죠, 여러분? 예? 소주. 예. 증류식 소주 혹은 위스키가 주류 시장에 대표성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증류식 소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참이슬, 처음처럼 같은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만든 주정, 알코올을 물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드던 소주는 증류식 소주죠. 예. 누룩을 발효시켜서 그것에 열을 가해서 또 떨어지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증류식 소주의 방식인 거죠. 예. 증류식 소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안동 소주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증류식 소주가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거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연예인들이 소주를 직접 만들기도 해요. 원소주 같은 거 유명하죠. 래퍼 박재범이 만들었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어서 구하지 못할 정도의 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증류식 소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소주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 증류식 소주는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40도가 넘고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믹솔로지 형태. 이 믹솔로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이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충주에 식당에 갔는데 술을 아무것도 안 팔고 하이볼만 파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음에다가 술을 약간 섞고 이제 탄산수 같은 것들을 부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믹솔로지 방식의 주류 문화는 고도수의 술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청주, 정종은 도수가 매우 낮은 편이죠. 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경향성과 우리를 대표하는 수 있는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위스키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스키가 많이 팔립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백화점에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줄을 서 있지? 백화점에 줄을 서는 경우는 한국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스키의 순번, 번호표를 받으려고 씁니다. 어떤 위스키가 나오면 그게 이제 한정적으로 팔리니까 이렇게 줄을 서고 위스키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위스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위스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스키를 즐기는데 여러분 한국의 위스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한국 위스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네? 도라지 위스키. 최백호의 노래가 생각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위스키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 임페리얼, 딤플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거는 한국 위스키가 아닙니다.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즉 스코틀랜드에서 원액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스키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두 개의 증류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사진에 있는 쓰리 소사이어티스라는 증류소고요. 하나는 이제 김창수 위스키라는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창수 씨인데, 쓰리 소사이어티스는 미국에 살던 대표가 스코틀랜드 디스틸리 마스터를 데려와서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쓰리 소사이어티, 세 개의 사회가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수 위스키는 김창수 씨가 만든 위스키인데, 여기 한 달 사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쓰리 소사이어티스가 한 달 먼저 생겨서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가 생기고, 이 위스키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심지어 김창수 위스키 같은 것들은 못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셔봐야지 못 구합니다. 순번 받으셔야 돼요. 줄 서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고도수의 술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스키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위스키는 단순히 주류로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는 투어로서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쓰리소타이어스나 김창수 위스키에서 이것을 실제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위스키가 투어로서 좋은 것이, 가양주는 사실 집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투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위스키는 어마어마하게 큰 증류기가 있고, 실제로 이 증류한 원액들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스키들은 그런 증류한 원액을 어떻게 하죠?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죠. 수많은 오크통, 그리고 그 오크통의 종류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 달라지죠. 또한 숙성 연도에 따라서도 맛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고,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어 자체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주력 관광 상품이 디스틸리 투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카발란 증류소가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위스키가 없잖아요, 청주에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네. 한 가지 예로 가져온 것이 바로 토끼 소주인데요. 토끼 소주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 브랜힐 대표입니다. 외국인이죠. 근데 이 토끼 소주가 특이한 것이, 저 브랜힐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소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증류소를 차리고 소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다시 한국에 갖고 와서 생산을 한 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산 장소가 어딜까요? 충주입니다. 네. 자, 이 토끼 소주에서 만드는 라인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 기본적인 게 화이트라고 해서 이건 23도짜리, 그리고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40도가 넘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고, 이제 이 원액을 오크통, US 버진 오크에 숙성시킨 이제 골드 라벨, 그리고 가멘 라벨이라고 해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에 숙성시킨 이런 라인업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위스키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스키가 존재합니다. 근데 위스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술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로밖에 못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레인 위스키, 곡물로 만든 위스키가 됩니다. 실제 위스키 만드는 방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정작 충주에서 만드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즉, 뭐 충주가 아닌 서울이든 부산이든 강릉이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충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저 토끼 소주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토끼 소주는 실제 맛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어워드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재한 그런 술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충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충주도 토끼 소주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토끼 소주도 충주에 관심이 없죠.
근데 사실 이 토끼 소주는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적인 코드들을 담아냅니다. 토끼 소주의 디자인에 들어간 요소들인데요. 실제로 한국을 찾은 해가 토끼의 해였기 때문에 토끼 소주고요. 그 밖에 뭐 돼지나 소, 그다음에 선비, 거북선, 그리고 이제 기와 같은 것들을 실제 문양으로 넣었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한국은 있는데 충주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한국을 충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일종의 예시를 들려드리는 건데 더더욱 그럴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주, 증류식 소주, 고도수의 소주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찾아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증류소를 지원하고 대신에 그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한국적인 것을 충주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충주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것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를 덜어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대내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두 번째 예시인데요. 수안보보다 수주팔봉 차박이라는 거. 수안보 온천이 별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뽑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수안보 온천입니다. 예. 하지만 수안보 온천이 점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죠. 실제로 제가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4개의 유명한 온천 관광지의 이용객 변화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든 온천의 이용객이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중에서 당연히 수안보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수안보 온천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다 느끼는 거죠. 예, 폐허화되고 있고 온천이 망했는데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으면서 일종의 슬럼화되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천 도시로 지정하고 수안보 온천역이 생기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수안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온천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작 저만 하더라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수안보 온천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덕산 온천을 가요. 왜? 거기에는 스플라스 리솜이라고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온천을 데려가면 아이들은 놀지 않습니다. 뜨거워해요. 그런데 워터파크가 있으면 가죠. 오히려 수안보 온천보다 더 유명하지 않은 4개 온천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이천에 테르메텐이라고 있습니다. 이천에 온천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거기가 잘 돼요. 왜? 워터파크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놀러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온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안보 온천의 이용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타개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쇠락하고 있으니까 충주를 찾는 관광객은 당연히 줄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년 이용객이 충주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캠핑족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충주 분들은 다 아실 수주팔봉 전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목계솔밭 캠핑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주를 찾는데 그 이유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온천에 가기 위해서 뭐 신혼여행으로 우리 수안보 온천 다녀오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죠. 대신에 캠핑을 가자는 목적으로 충주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캠핑족들이 특히 충주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켜온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있고 또한 어쨌든 우리가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우리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충주를 찾을 때 대중교통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캠핑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캠핑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텐트요? 아닙니다. 차입니다. 캠핑은 차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즉 대중교통으로서의 지리적 위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운전을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근데 캠핑에 문제가 있습니다. 캠핑을 오는 사람들은 캠핑지에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텐트로 집 앞에 대형마트에서 고기 사고 숯 사고 장작 사고 와갖고 캠핑을 즐기고 어때요? 그냥 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캠핑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커피까지 갈아서 마셔요. 스타벅스도 안 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캠핑이 성지가 된다는 게 과연 충주에게 좋은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관광객을 이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비도 하고 돈도 쓰고 숙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캠핑 온 사람들은 여기서 도통 돈을 쓰지 않고 가요. 뭘 남기고 하죠? 쓰레기를 남기고 하죠. 사실 충주 사람들에게 캠핑족은 일종의 민폐 손님만 될 정도로 사실 반가운 손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충주를 캠핑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주가 노지 캠핑이 좋기 때문이에요. 노지 캠핑은 그야말로 밖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냥 잘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당연히 싫은 거죠. 쓰레기만 남기고 하고 그 사람들 여기서 소비도 안 하고 지역 경제에는 이바지하지 않으면서 차는 막히고 복잡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수주팔봉 가셔보셨나요? 엄청 복잡해졌잖아요. 거기서 예전에는 제가 충주 처음 왔을 때 수주팔봉 가면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물소리 들리고 환경도 좋고 했는데 지금 가면 차밖에 안 보입니다. 네. 차가 너무 더 질비해서 앞에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상 이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좋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못 오게 할까요, 우리?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이 특히나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1차 목적소가 2차 목적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목적소는 그곳에 가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는 거죠. 2차 목적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왔을 때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문화관광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 봤는데 캠핑장에 대한 안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내들이 대부분 이제 유료 캠핑장이나 이제 실제로 특정 설비들이 있는 곳만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가 캠핑으로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지 캠핑이기 때문이죠. 근데 노지 캠핑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테마로 떠나는 뭐 충주 아니면 또 뭐 추천 투어라고 해서 하는데 대부분 투어라는 것들이 기존의 역사 유적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 유적을 보러 안 오는데 투어 장소들이 다 그렇게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캠핑장으로부터 어디에 뭐가 있고 캠핑장으로부터 어디에 가면 무엇을 살 수 있고 캠핑장으로부터 가까운 식당은 어디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이 노지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사설 정보인 거예요. 개인이 올린 정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오히려 더 안내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2차 목적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 준다면 아무래도 이미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중요하죠. 물론 차박, 캠핑이 충주 본연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게 충주이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오고 이미 그 사람들이 오는 데 있어서 매력을 느꼈다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뭐 자연환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고 이제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건 아니죠.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 것이
이제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최근에 충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김선태 주무관의 이제 충주 TV, 충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튜브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이 충주 TV가 유명해진 건 충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물론 충주에서 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 충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준비한 것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관짝소년단이라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제 아주 흥겹게 춤을 추면서 관을 메고 간 사람들의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패러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의정부고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패러디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일종의 밈이라고 합니다. 밈적 사고는 그것의 원출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향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충주 이제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저걸 봤습니다. 네. 우리가 충주시에서 백신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라는 홍보 그룹 사람들한테 보여줄게. 1,000만 명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충주에서 하는 것들을 빼고 현재의 트렌드를 넣었더니 이게 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보는 영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홍보의 목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 가꿔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그 덜어낸 자리에 현재 사람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어느 정도를 채워준다면 좀 더 우리 충주를 더 많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발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도 언급됐지만 다이브 축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충주 호수 축제에서 다이브 축제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변화가 사실 실제 축제 내용은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호수 축제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연 환경을 주체로 놓고 축제의 이름을 지었다면 이 다이브 축제는 축제 안으로 퐁당 빠져 드세요. 즉 객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명명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름뿐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원하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쫓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